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필요성이 이 보도를 통해서 그러네요. 제기가 된 거죠.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임원들은 거의 다 퇴직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헬조선 엔딩인가요 또?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사과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과하라는 이 왜 파행이 되지?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저퀄리티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드 댓글러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이 방송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등포의 평화를 바라는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팩트체크팀 왜 오규정입니다. 네가 먼저 해?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이 수능 날이라는.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고생하셨습니다. 다 보고 왔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시청자들 중에 고등학생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대부분 35세에서 55세 아. 사이신데 네. 10대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런 댓글이 달려서 유튜브에 다은이님께서 이름 이쁘다. 기자를 꿈꾸는 고3 수험생입니다. 오. 항상 독서실에서 2시쯤 집에 오는데 대박 어떻게 2시까지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게. 잠자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잠들기 전에 꼭 전 한 편 챙겨보는 게 바로 그냥 자라. 보지 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님들 덕분에 제 꿈에 더 확신을 가지고 수 있게 되었고 세상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할게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은이님 시험 진짜 잘 보셨으면 이분이 좋겠어요. 기자들 때쯤에 김 기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저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보면 2시에 집에 오는데 그러게. 대들기 보고 자면 3시 아닙니까? 뭐 지금은 좀 안 보시겠지. 그치. 그러니까 잠이 더 중요하니까 그 꿈을 저희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잠을 못 주무시면. 요번화 보시고 어떻게 좀 잘 보셨으면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게 저희 방송 잘 보라는 게 아니라 시험 시험을. 잘 보라고. 네. 시험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저희 또 시청자를 중에서 또 학부형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아. 사실 시청자 저희의 중에 연령대로 생각하면 맞아요. 네. 물 연령대로 생각하면 뭐 아니 주요 구독자 40, 50대가 네. 많으시니까 선배, 그분들의- 선배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렇습니다. 저는 요맘때 요 바람이 불면 막 우울해요. 그날이 생각나서 정말로. 왜요? 농담이 아니라 수능 본 날 딱 그 왜? 채점한 그 너무 못 봤으니까 아. 그리고 EBS 보면서 채점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너무 그 결과 EBS 팽수만 보죠. 그 끔찍한 그날의 기분이 생각나서 그렇구나.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혼자 여행을 가셨어요. 그게 갑자기 내가 힘든데 본인이 자기를 추스르려고 여행을 가셨어. 아들이 힘드니까 난 여행을 가요. 아니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힘드셔서. 내가 저 새끼가 내 아들이라니. 아들이 시험을 망해서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본인이 여행 가시는 거예요. 짐 싸서 강릉으로 혼자 바다 보러 아, 가셨어. 좋다. 좋으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돼. 불효 자식. 불효. 그날이 너무 생각나서 그렇구나. 이날 요때 바람을 불면 막 되게 우울해. 그렇군요. 선배 재수하셨어요? 그래서? 재수는 안 했어. 재수했어요? 저는 현역. 재수했어요? 네, 저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도 안 하신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인생을 인생을 원한다는 경험을 잘 게 몰라요. 그 술 열심히 안 마셨어요? 술 재수할 땐 진짜 거의 안 마셨어요. 1년에 재수할 때 딱 2번 먹어. 고3 때 먹었어요? 고3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수를 했는데 전 또 게임 제가 또 제 고3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고3 때 스타크래프트가 나와가지고 제 고3 때 저 초등학교 때인데. 제 동지들이 다 스타크래프트 PC방에 가가지고 다 우죽순이네 다 그냥 뭐가 그냥 다 썰어 나왔거든. 우리 1등 하던 우리 학교 1등 하던 애도 스타에 빠져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성적 다 떨어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했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아버지가 너 재수하지 마라. 넌 재수해도 망할 거다 그래가지고 너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안 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왜 재수? 본인 성적대로 안 나왔어요? 아니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고3 때. 아 아버지가 너
너 어차피 넌 노는 거 좋아, 게임 좋아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너는 그래서 기숙학원을 갈 거면 재수를 하고 아니면 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갈 수 없잖아. 선택지가 둘 다 둘다 쉐시야. 아니면 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뭐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기숙학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서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뭐 수능 점수 거의 한 80 열심히 올랐죠. 했구나. 네, 재수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다던데. 제가 재수 썰만 하면 한 지금부터 2시간 풉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끝나고 제가 이제 패스. 하여튼 그러니까 학부형 그 분들 너무 그 걱정 마시고 잘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못 봤어도 잘 못 보고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수능은 못 봤는데 입사 시험은 잘 봐갖고 그게 꼭 인생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또 수험 관련해서 제가 할 게 많은데 이것도 넘어가시죠. 줄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그 파일럿으로 묻힌 뉴스 브리핑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에 레고멀시민 댓글 좀 읽어주세요. 장 기자. 유튜브에 레고멀신님께서 묻힌 뉴스 브리핑 코너 좋네요. KBS가 사고만 안 치면 다룰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KBS 얘네 못 도와줄 거면 방해나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고상래님께서 나도 묻힌 뉴스 브리핑 추천. 알아야 더 잘 깐다는 말 특히 공감. 욕을 먹더라도 다른 관점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일만 터지면 우르르 몰려서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싶고 아무튼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저도 잘 준비해서 앞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고정 코너죠. 네,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로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굵직한 뉴스가 너무 많죠. 굵직한 뉴스에 휩쓸려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뉴스, 하지만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묻힌 뉴스 브리핑. 오늘의 묻힌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정유럽 기자가 준비했죠? 예. 네, 어떤 기사입니까? 이 키워드는요. 내 자식 취업은 금융위기 때. 내 자식의 취업은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는 곧 나의 그렇죠. 취업 기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독 기획 보도였는데 조금 주말이라 생각보다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아주 좋은 보도였어요. 2009년 금융위기 때 국채은행 공기업 임원은 채용 청탁. 이게 네. 리포트 제목이에요. 두 꼭지가 나갔는데 외환채권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환채권은 외국 돈을 빌리는 거니까 외국 돈이면 달러겠죠. 네.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였잖아요. 전 네.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기라는 건 달러가 부족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국채은행과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외환채권을 많이 발행했단 말이에요. 외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러를 주고 투자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를 모집해주는 채권 발행 주관사가 있어요. 그게 한 4-5군데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인 영국에 기반을 둔 바클레이즈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의 시작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되게 좀 약간 복잡한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영국에 기반을 둔 그 바클레이즈에 벌금을 부과했어요. 거기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았다. 누구한테? 그 누군가가 그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의 국채은행과 공기업이라고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과연 거기가 어딘가 추정을 해봤더니 수출입은행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수원 이로 추정되는 또 한 곳이 나왔대요. 그 두 곳에서 한수원이 어디예요? 한국 수력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우리나라 원전을 관리하는 곳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살짝 지금 얘기해 보자면은 이거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내려왔는데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우리 채권을 발행할 주관사로 너를 바클레이즈를 선정해 줄 테니 내 애를 좀 취업시켜달라 니네 회사에.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딱 근데 요건 나쁜 짓이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가 왜요? 미국에 있는 네. 무슨 뭐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신기하다. 미국에 살면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알고 요거를 야 니네 한국 그 수출입은행이랑 그런 특혜를 주고받은 나쁜 아이들이니 벌금을 내렴.
이랬단 얘기죠? 630만 불의 벌금을 630만 원. 부과했어요. 예. 30만 불, 아, 그러면 630만 원이라니. 그렇구나. 큰 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은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는데 공공기관 임원들은 그런 뒷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실제로 취업이 됐어요? 추적이 됐다니까요. 정확한 규모는 안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밝힌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죠. 미국에서 밝혔죠. 그러니까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당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네. 엄청 많네. 그러니까 75억 원이야? 벌금이.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 채권 발행 주관사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대요. 그게 명문화된 게 올해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제할 만한 그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책은행이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국책은행과 공기업들이 어쨌든 주관사 선정할 때 지금 이 채용 청탁만 했을까 과연 그런 드러난 게 요거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거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필요성이 이 보도를 통해서 그러네요. 제기가 된 거죠.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아주 초반인데 네. 지금 과연 이게 수출입은행만일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때 여기에 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완전히 그때 깜깜이었으니까 그렇죠. 누구를 선정할지는 사실상. 자기 마음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청탁이나 사실 뭐 취업만 오갔겠어요. 사실 리베이트 이런 거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음. 약간 대대적인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여권에서도 지금 요 보도 이후에 여당에서도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했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회의에서 아침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벽사님 댓글 본인이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벽삼님이 어떤 애들이 청탁했는지 실명 밝히고 더 자세히 기사 써라. 제대로 취재하고 다시 기사 써. 장난하느냐. 장난하느냐? 불호령을 그냥 내리셨어요. 장난하냐고 지금. 지금 우리 빡빡치게만 만들고. 근데 이게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임원들은 거의 다 퇴직을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헬조선 엔딩인가요 또? 그러니까 사실 이 보고서에는 수출입은행이라고 안 나와요. 이 당시에 이제 그 SEC 보고서에는 수출입은행이 안 나오고 그냥 한국의 국책은행과 공기업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확인한 그 거죠. 바클레이가 2009년에 15억 불의 채권을,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아니고 박근혜가 했던 사람이 박클레이 발음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국책은행이 예. 2009년에 15억 불의 채권, 그 외화 채권을 발행했다. 요게 나오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15억 불에 발행한 거는 수출입은행밖에 없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이건 취재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 쪽에 이제 관련된 취재를 했더니 뭐 거기서 일부 인정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는 지금 약간 수출입은행이 밝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앞으로 실명 밝히고 제대로 취재하고 다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다고요? 네. 어떤 리포트죠? 이거는 사실 그 묻힌 뉴스라기보다는 묻힐 뉴스. 묻힐 것으로 추정되는 네, 앞으로. 묻힐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 그 김재원 의원의 막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원. 네, 이 예결 기사는 아마 위원장이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난 9일에 대구에서 있었던 한 결의 대회에 참석을 해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 과정에서 택시 기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해찬 씨가 2년 안에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막 거기서 그 소재 삼아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민주당의 그래도 우리나라 여당 당 대표한테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말 그 합당한 말이냐. 그 이해찬 대표가 내 생에 정권 교체는 없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예전에 했죠. 이제 그 기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면 이해찬 씨가 2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냐. 왜냐면 다음 2년 대선 뒤에는 전에 정권이 교체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의로 이해하자면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은 곧 2년 뒤에 뒤집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표현이 과했죠. 그리고 그걸 또 그대로 갖다 소개하는 야당 의원의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예산 소위가 열렸는데 11일이죠. 11일에 예산 소위가 열렸는데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 위원장인데 그 심사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의원들이 전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심사를 못한다 해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다가 오후에 네. 뒤늦게 다시 심사가 시작됐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사과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사과하라는 왜 파행이 그 되지? 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은 이 발언이 논란을 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산 소위 심사가 논란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근데 이 말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 뭐 내용 이런 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자 일단 트위터에 여기 댓글 읽어주세요. 트위터에서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님이 유유상종이라더니 따끔한 지적과 막말이 같다고 생각하냐? 정말 KBS에서 앵커까지 했다는 민경욱은 국어를 배우기나 한 건가? 또 우리 민경호 의원께서 또 우리 단골 손님인데 그때 네. 뜸했죠. 이 김재원 막말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죠.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시민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 택시 기사분이. 시민의 따끔한 지적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그 얘기를. 농담으로 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분은 할 수 있어. 근데 김재현 의원이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연설로서 한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분은 왜 모르실까요? 안다고 봐야죠. 근데 아니, 이분이 네. 보니까 그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거를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발의를 하면서 그 취지로 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서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를 조금 고치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막말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좀 처벌 기준을 좀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 막말을 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요 케이스를 욕하실 때 야 김재원 의원이 악플로 처벌을 더 세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대. 대박 아니냐? 요렇게 구체적으로 욕을 하시면은 더 세게 재밌게 구체적으로 욕을 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 문제 의식은 같은 당 안에서도 오늘 왜 그 권성동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이슈가 됐잖아요. 네.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막 기자들이 찍으라고 일부러 막 공개를 한 것 같아요.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근데 그걸 이제 보여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보수당 통합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합 추진 단장에 그 원유철 의원이 임명이 되니까 원유철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황교안 대표한테 이제 보낸 건데 그 위에 보낸 메시지에 보니까 이 김재원 의원의 막말이 부적절해서 윤리위에다 회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근데 묻힌 뉴스라고 안 하고 묻힐 앞으로 묻힐 걸 것이야. 미래형. 미래형 힐 것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댓글 엠팍 댓글 오규정 기자 읽어주세요. 엠팍에서요 주은님이 주님이죠. 의원들이 왜 계속 막말을 하냐고요? 총선 다가오니까 존재감 드러내는 거죠. 어차피 처벌도 안 될 거고 어지간한 거로는 이제 잘 안 봐주니까 풀 엑셀 노 빠꾸. 엑셀 계속 받고 빠꾸는 없다. 설명충. 설명충 기경.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막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자들이 아니라 사회인들은 직장에서 막말하면은 욕 먹고 사실 왕따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 보면은 관련된 기사를 하나 제가 좀 뽑았는데 10월 9일에 난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이게 어디서 까불어? 국회의원 막말 욕설 릴레이 피해는 국민만 입는다 이런 기사인데 이따른 정치권 막말에도 징계나 처벌은 사실상 없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할 수 없다라고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징계받는 의원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법에 대한 징계가 공개회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제명이 있는데 국회의원 제명은 79년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 안 받는다.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거. 사실상 그렇죠. 윤리위에 회부가 돼도 윤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는 건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요. 예전에 5.18 망언했을 때 그렇죠. 그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런 사실 국회의원들의 권익 향상에는 정말 여야 따로 없이 정말 일심 단계에서 정말 지키시는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요구받아서 사과를 그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그쵸. 감동했다. 뭐 칭찬을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면서 근데 그 예결위원장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사과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마지막 묻힌 뉴스는 우리 강병수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의 요번 뉴스의 묻힌 뉴스. 묻힌은 뭐야? 묻힌 네, 그렇습니다. 묻힌 뉴스 네. 키워드는 울면 다 돼. 울면 다 돼. 요겁니다. 울면 다 울면 된다. 된다. 울면 다 된다. 뭔데요? 이거는 네.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약을 한 혐의로 유명세를 탔던 이 황하나 씨가 네. 지난 금요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뉴스. 이 유명세에 비해서는 이 항소심 소식은 잘 안 알려져서 유명인들의 마약과 관련된 소식을 일단 한번 좀 항소를 누가 한 거죠? 항소를 검찰이 했고요. 약간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 그리고 황하나 씨 역시 너무 자기가 무겁다. 이게 불이익 받을 걸 우려해가지고 마탕소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됐던 항소심인데 네. 이 보면은 재판부의 판결이 재밌어요. 재판부가 봤더니 이 피고인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외모, 집안 배경, 또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항상 모든 판결문 다만 이유가 그쵸. 중요한 건데 다만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약을 끊으려고 노력했고 또 사회 기여 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적절하다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집행유예냐. 이 마약이 어떤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폐단이나 특히 막 그때 엄청 관심은 많았었는데 YG. 네, 결국에는 그냥 이런 유명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상대적으로 경량의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데 판결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까지 했어요. 황하나 씨한테 재판부가 당부한 거를 보니까 유명세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면서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면서 결국 풀어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사회에 기여 활동 의지를 보이면 봐주는 거예요? 뭐 신기하다. 그런 건 뭐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여기 클리앙에 이런 댓글 취당홍님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의 취당홍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홍정욱 딸 마약 밀수 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황하나까지 이런 판결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 선례가 만들어지잖아요. 중범죄인 마약이 한때의 일탈일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작업하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황하나 씨뿐이 아니라 최근에 그 실막실장 홍정욱 씨, 그렇죠. 이 따님이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또 LSD라고 네.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된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진짜 센 거, 진짜 좋지 않은 거. 이 홍정욱 씨 따님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네. 구형을 한 양을 봤더니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5년을 구형했군요. 네, 아직 이 홍정욱 씨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3년을 복역한 뒤에 반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5년 복역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달라는 판단해달라 하는 형식의 구형인데 이게 과연 이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그냥 풀어줄지 이런 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언제 나와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네. 이게 마약 소지,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3kg 갖고 오지 않았나 이 친구는? 양이 굉장히 많았죠. 양이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이거를 본인이 다 하려고 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통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 지인 같은 거를 뭐 핸드폰 압색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주변 뭐 연락책이나 이런 그동안 즐겼던 주변의 자제들을 다 찾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보도도 되게 보도형 적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 낮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 홍정욱 씨 딸도 뭐 최우진술에서 자기가 이제 뭐 어렸을 적부터 우울증 알아와서 정신질환 알아왔고 공황장애가 있었고 해서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법정 최우진술에서 이제
마약을 한 분들은 항상 울먹임으로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안 울고 갱생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황하나 씨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예전에 우리 BY랑 한서희 씨 네. 그 취재하면서 그 주고받은 카톡을 봤었거든요. 그럼 BI. BI, BY라고 하면 큰일 나죠. 언제나 비와 이거 아니에요. 뭐야 깜짝 놀라서 갑자기. 비와 몰라요? 그게 비와예요. 근데 이거는 BI죠. BI. 그 둘이 카톡을 보면 되게 그 BI가 한서희한테 약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막 약에서 그 효능에 대해 그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거든요. 그 한서희 씨는 이미 처벌을 몇 번 받은 그쵸. 상태였잖아요. 근데도 되게 거침없이 얘기해주고 굉장히 그 처벌이 조심은 하는데 약을 끊을 만큼은 아닌 게 확연히 드러나요. 그럼 저는 이것도 예단이지만 황하나 씨가 지금 나와서 지인들하고 주고받는 카톡이 꼭 그런 식일까봐 걱정이 돼요. 아 이거 뭐 이제 고생했다 야 막 이러면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뭔가 쉽게. 좀 법 체계를 무시하고 우습게 네. 서로들 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약간 걱정이 돼요. 그 승리가 뭐 대한민국 법. 고맙다 그랬어. 감사하다. 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황하나 씨 이렇게 지금 그냥 집행유예 나왔으니까 집행유예가 아무것도 집행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할 때 집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집유는 뭐 집유라서 뭐 집유 내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사에 보면은 뭐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그쵸. 불구속 기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좀 이거를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 요 기소 단계에 검찰이 있으니까 검찰이 자신들에게는 이런 거를 유리하게 쓰고 국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재한 기자를 저희가 기레기 판별기에 모셔서 한번 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듣고 본 코너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